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이 81번부터입니다. 공법이 81번부터니까 시험장 가더라도 공법 볼 때쯤 가게 되면 지칩니다, 사람이. 지쳐가지고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넋이 나가가지고 공법 시험 봐요. 그러니까 앞에 과목이 좀 어려우면 대부분 공법이 깔아놓아요, 공법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고요. 자, 문제 81번 봅시다. 문제는 아주 쉬울 거예요. 81번, 국계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알맞는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군, 하나하나 도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거리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럼 뭡니까?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2번, 그러니까 1번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2번,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보너스 문제가 간혹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은, 그러니까 실전 가서 82번 같은 문제 틀리면 중개사 적성이 안 맞아요. 지금은 틀려도 적성이 맞는 건데 실전 가가지고 1번이 용도 지역지구 지정 변경이고 2번이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입 3번이 기반 시설 4번이 개발 사업 정비 사업 5번이 지구단 6번 입지 규제 아닌 게 뭡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이죠.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 변경은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용도적 지정 목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3번도 보너스예요. 2종 전용주거 우리가 전용주거 그러면 전용주거 뭡니까? 양호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2종 전주니까 공동 양호 틀렸네요. 단독 양호가 아니고 공동 양호. 근린상을 빼면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맞죠? 중공업은 경공업이나 그타의 공업을 승하되 주거 상업 업무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4번 생산 녹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생산 나오죠. 생산.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발한다. 계획관리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적 편입이 예상된다. 그런 특징적인 문구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84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는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특 쫙 기억하고 해봅시다.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산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한다. 그러면 방제네, 방제. 재해 예방이니까 방제인데 중심지 방제,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 해안변 방제, 미관 방제. 어이구 방제는 방제인데 이게 자연인지 해안이 나오니까 해안변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죠. 방제지구는 뭡니까?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두 밖에 없잖아요. 메인 뭡니까? 자연 방제죠. 해안변 방제 이런 거 없어요. 자연 방제, 자연 방제. 답은 2번이고. 85번입니다. 용도 구역 지정권자 잘못 연결한 것은 용도 구역은 주로 나온 게 지정권자입니다. 개, 시, 수, 도, 입. 개는 누굽니까? 국장이고 시,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 국장, 수, 해양수산부 장관, 도, 시도 대도시장, 입, 국장. 그러면 잘못된 것은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입니다. 86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국장, 시도, 시장호수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 지구하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거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하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된다? 개발 예정이죠. 토지개발구역은 개발 예정이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이 됐다? 개발 예정입니까? 개발 금지죠. 개발 금지. 도시제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개발 예정. 택지개발지구 개발 예정. 그러니까 답은 3번 되죠. 87번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거 강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항상 우리는 개발 행위를 두 가지는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인가. 도시계획 사업 딸랑 3개밖에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도시계획 사업은 무슨 말이 붙든 간에 좌우지간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허가 대상이 아닌가 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란 개발행위. 단순하지만 매력 나와요.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국회법령상 개발행위,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발의가 된 것은 자 암기하죠. 도시재간쪽 13,500, 박적 33,500. 자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시 10,000 미만, 공업 30,000 미만, 보존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관리 농림은 30,000 미만, 30,000 미만 법원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틀린 것은 4번 농림적이 많이 아니고 30,000 미만.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번 시험 볼 때 틀려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자꾸 반복해서 암기할 거니까. 89번입니다. 국회법령상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다. 틀린 것은 시설사업 시행 절차. 1번 단계별 집행경의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 구분 수립하되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포함도 돼야 된다. 맞나요? 맞죠? 3년 이내가 1단계고 3년 후가 2단계고 2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다대 시장군수는 이 법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한다. 맞아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규정이 없으면 원주시장이 한다. 맞아요. 3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국장시도 대도의 제외하고 국장시도 대도를 대조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시도 대도 시행 인가받는다. 이건 암기 좀 해야 되고 인가권자가 누구냐? 국장시도 대도시.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죠. 4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일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일시 사용. 수용은 안 되죠. 일시 사용. 수용이 안 돼요. 틀렸어요. 5번 도시개발 결정 고시한 경우 국공유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필요한 토지는 도시개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뭐다? 당연 무효다. 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인접한 반사적으로 일시 사용 그 부분만 딱 맞춰야 되고 9번입니다. 국회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료에 알맞는 것은 4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고 몇 년 내 시설 설치가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 몇 년입니까? 10년. 10년 내 설치되지 않냐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 부지 대는 토지는 지목이 뭡니까?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나번 매수음자는 매수청구 받고 언제까지 매수비 결정 통지? 6개월. 6개월을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되고 매수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고 언제까지 매수? 2년 내 매수. 알맞는 거. 기억은 10년. 니은은 대.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 군수. 니을은 6개월. 미음이 맞네. 미음. 9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바르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국장, 시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누구고? 시군구. 그러니까 국장하고 국장, 시도하고 시군구니까 답은 5번이네. 92번 토지거래 허가지도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 아니요. 공고 5일 후. 이거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공고 5일 후. 5일 후. 2번 처리기간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서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허가가 있는 걸 본다. 이것은 5조. 이것도 중요하죠.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날 허가가 있는 걸 보고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한다. 3번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 좀 답니다. 사업시행은 4년이고 현상보존과 주택임대사업은 5년이고 나머지는 싸그리 의심하지 말고 2년.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는 당연히 2년. 4번 위 3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연이행. 즉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5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계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무효. 원하는 효과가 안 생긴다. 당연 무효. 93번입니다. 토지개발 계약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자 국장이 정한다. 중국하고 협의할래요? 미국하고 협의할래요?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이 뭡니까? 중행장 요청. 중행장이 누구라고? 각부 장관. 그럼 몇 번이 있습니까? 없네. 그럼 두 번째 국 뭡니까? 국가가 개발한다. 1번에 있네요. 정부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명 이상을 제한한다. 3번에 있네요. 긴급. 5번에 있네. 천재지변 긴급. 협의. 4번에 있네.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답은 2번인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요?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는 도지사. 즉 시군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 국장한테 요청한 것은 중행장과 중국정부 긴급협의. 기억하시고 94번 토지개발 사업계 개발계획이 다 틀린 것. 1번 자연녹지 지역에 토지법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을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웬만큼 실력을 닦고 난 다음에 실력 플러스 뭡니까? 눈치죠. 이 기억 같은 건 눈치로 풀어요. 눈치로. 암기 못해도 6개 있거든요. 보세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 32야. 그리고 도시재배, 관농자,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그리고 주30 면제각계가 100% 30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2달 전에 배웠는데 무슨 소리? 아니 근데 그거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2달 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지. 당연히 안 나지. 근데 이게 한 문제에 나오느냐 암기해야 되는데 왜 암기하냐? 한 문제에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한 문제에 나오면 그 작년에 그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에 나오면 암기하는데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 안 해요. 암기 안 하는 것도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눈치를 푼다고. 몇 개 있다고요?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100% 30이야. 또 도시재배하면 잘 봐요. 도시재배 뭡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또 뭐 있어요? 국가 균형발전, 또 뭐요? 주30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이야. 몇 개입니까? 9개. 그 중에서 9개면 몇 개라고? 방금 세보니까 몇 개라고?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 30이야. 도시재배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균형발전. 하나 더 있네? 주상권 면적이 100% 30이야. 몇 개라고? 하나 더 있다니까. 많다지, 많다. 뭘 그럼 많다지. 그 중에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푼다고, 그걸로. 1번 지문은 몰라도 그걸로 푼다고. 그래서 1번은 5입니다. 2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도지발사업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5고 3번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행정을 제외하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토지발사업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 총수 2분을 통해받아.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만 딱 찍어요. 뭡니까? 와입니다. 와냐 또는이냐. 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총수 2를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그러하지 않는다. 내용 백날 암기해봤자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와 와를 갖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는이 아니고 와. 4번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빠른 얘기하니까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인구 수용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 없죠?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에 광역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된다. 보너스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아야 된다. 맨 위에 뭐 있고? 광역,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관리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관리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광역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야 되고. 답은 4번. 9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좌우지간 모의고사 시험을 매월 보는데 모의고사 시험에 나온 내용은 다 중요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40개 뽑아내는데 안 중요한 거 4개습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95번 토지개발 조합에다 틀린 거.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보를 작성해서 시군구 인가받는다. 이런 거 나오면 와 7명이더라 5명이더라 시군구더라 시도더라 7명 맞습니다. 5명은 추진위원회 이게 5명 7명 맞습니다. 개발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정권자. 모르면 어차피 모르면 누군가는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 언제? 다음날. 개발법 그러면 생각나는 게 지정권자 다음날. 누구인가 받아요? 지정권자. 틀렸네요. 2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다. 뭡니까? 5조. 토지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 구역에서 살든가 말든가. 그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정신이 있든가 없든가. 좌우지간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다. 기억해야 되고. 3번 파산 선고 받은 자수 복권되지 않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포인트가 뭡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파산 선고 얘가 중요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4번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5번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요. 96번. 그러니까 95번 같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있어도 실전 가게 되면 7월달 이후부터는 이런 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개발법 반사적으로 지정권자. 개발법 반사적으로 다음날. 이게 되게 나중에 됩니다. 그게. 96번 토지상한 채권이 다 틀린 것은 1번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기 매수되면 일부 지급하기위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청에 조정된 토지금을 상환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국가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토지상한 채권을 국가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시행자 아닙니까? 그 말은 똑같아요. 국가는 시행자 돼야 한대요. 잘 들어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때문에 일부 지급하여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시행자에 국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국가 발행할 수 있다? 있다지. 저쪽 토지계획 시설 채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계획 시설 채권은 앞전 취한 거고, 이 토지상한 채권은 내일 할 거고, 내일. 2번 지방공사에 시행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은 지방공사도 망하냐?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누구만? 민간이 시행자만. 보증, 부도, 민간. 틀렸죠? 지방공사 안 망합니다. 3번 시행자, 지정권자 시행자를 제외하고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한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좌우지간 개발법 누구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근데 지정권자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4번 채권은 기명, 무기명, 기명입니다. 기명. 모든 채권의 이의자는 누가 정한다? 의심하지 말고.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모든 채권의 이의자를 발행자가 정한다. 시도가 발행했으면 어떻게 한다? 시도조례. 시장 우석에 있으면 시군조례, 국장에 있으면 국장, 현대가 있으면 현대.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됐죠. 97번 환지계획에다 틀린 것은 1번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가 포함된다. 이해해야죠. 이해 안 되면 눈치로 해야 돼. 눈치로. 환지계획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설계토가 환지 설계. 얘 땅 준다. 필지별 환지명세. 얘 돈 준다. 필지별 건립별 청산자 토지 명세, 시행자 목선, 체비지 보지 명세, 아파트 준다, 입치한제 관한 사항.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의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심을 버려야 돼, 의심을. 지문 하나 나오면 있는 거. 법조문에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웬만해서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본다고. 2번 환지계획은 홍성 때 주소 말해봐요. 본인의 주소는 홍성군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자, 환지계획은 정존뜻 환지에 위지면 터수리한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정해된다. 그러면 5. 맞게 나왔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성, 환경.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서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도 생각해야 돼요.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다음도 생각을 하고. 4번 시행자는 토지보살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비전 실시 개정하는 목적에 의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좌우지가 남겨놓은 건 무조건 뭡니까?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좋아요. 4번, 5번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지정권 인가받는다. 개발법은 누구라고? 지정권자. 개발법, 지정권자. 개발법, 지정권자. 하나만 빼고 환지의 인가권자는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면 행정청 중에서 얘가 쫄병 아닙니까? 쫄병. 기초 쫄병이니까 행정청이 인가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밑에한테 인가받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했으면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99번입니다. 98번 환지 처분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 이건 암기 좀 해야 되거든요.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 지정권자가 시행했으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2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정전토지. 이러면 안 되지. 정전토지 본다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2번 틀렸네. 3번 환지계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서멸은 끝나는 때. 4번 환지계획에 따라 입찰지 처분받는 데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환지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 공유집은 취득한다. 포인트는 다음 날. 하나 더. 자, 입찰지 받았을 때 정전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다음 날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의 전장으로 본다. 저당권도 다음 날 똑같이 따라간다 이 얘기고. 5번 채비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시행자 몫이니까. 보류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봐야 알지. 이게 공호인지 도로인지 주차인지 봐야 알지. 뭘 봐야 돼요? 환지계획을 봐야죠.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99번입니다. 도정법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저소주민 집단거주. 둘, 극혜락. 셋,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나, 둘, 열악,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 둘,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이트 정비는 정장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런 특징만 잡아요. 특징만. 그러면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뭡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1번이요. 100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먼저 4명이 먼저 뭉쳐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을 빼는 게 재건축, 가로주택 빼고 4명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은 정비계획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계획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계획이 아닌 거에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가로주택은 정비계획 말 대신에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포인트는 뭡니까 하면 재건축. 정비계획 안에 있는 건축물 또 이러지 말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계획 아닌 거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뭐가 안 들어간다? 지상권 안 들어간다. 두 번째, 토지만, 건물만 이러면 안 된다.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토지 소유자,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 지상권자. 얘가 땡이지. 재건축은 지상권자 포함하지 않는다. 101번. 자,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본계획과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도시의 경우 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수립하고 대도시장이 직접 확정한다. 자, 기본계획이 뭡니까? 하나의 도시, 기본이니까 하나의 도시에 대한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 누굽니까? 하나의 도시 관련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장, 군수인데 군은 수립 의무가 없다. 그럼 누구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만들고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받고 1번은 5년 2번 몇 년 단위로 만들고 몇 년마다 재검 담당?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좋아요. 3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방향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은근히 잘 나온다니까요. 기본계획 수립에서 국장 보고하고 정비계획 지정에서 국장 보고하고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4번 대도시가 아닌 시와 군의 정비계획은 시장으로서 지정한다.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정비계획은 누가요?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까지는 지정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군이면 누가? 도지사.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도지사. 내년 가게 되면 바뀌어요. 내년 가게 되면 올해까지는 도지사. 이미 법은 개정됐습니다. 단지 시행 시기가 우리 시험하고 안 맞아요. 시험 이후로 갔으니까 설명 안 해주고 올해까지는 도지사, 시도, 대도시. 5번 정비계. 5번 국장이 정한다, 간첩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간첩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뭔데? 몰라도 괜찮으니까. 모든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정비계 작성법 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면 답이 4번이에요. 102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것은 자 생각하고 주거환경 개선 심업다 하고 기소환 관 혼용 재개발 관한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한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대 정비 관 다 해봤자 10초 확인해 10초. 주거환경 개선 기소환 관 혼용 재개발 관한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한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대 정비 관. 암기해야 돼, 암기. 갑시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기반시설을 설정량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수소주택을 개량한다. 그게 뭡니까? 기발정비의 시행자, 건축권의 소유자. 2번. 재개발 사업은 인가부 등 관리, 평다, 주택, 부대, 어피트를 건설급. 이게 재개발하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관, 그리고 얘는 뭐가 있다? 혼용이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에 뭐가 있다고요? 관, 재건축이 관, 도시환경이 얘도 관이 있고 한이 있고, 주거환경 관리가 기, 가로주택 정비가 관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입니다. 얘하고 얘.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계를 수립해서 관리청소에서 주택, 부대, 복리 원래 이랬는데 주택, 부대, 복리. 주택 뭡니까? 아파트. 부대가 뭐라고요? 관리사무소. 복리가 뭐라고요? 상가, 놀이터. 근데 여기에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된다고 뭔가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근데 이것도 해라 이것도 뭐 된다?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들도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 책 나오고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4월달 공부할 때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오피스 한다고. 그러면 도시환경에 관은 뭡니까? 관리처분계에서는 주택, 부대, 복리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상업적, 공업적 아니니까 처음부터 얘는 건축물이고 상가, 공장이니까 건축물이 나오고 혹시 뭐라니까 얘가 지금 신설됐으니까 OP가 나왔네 X 혹시 그 말 할까 봐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관 그러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OP 그러고 관 그러고 맞다 그러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3번 재건축 뭐라고요? 다시 2번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번 재건축은 관리처분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지.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하여야 한다. 의한다. 이런 게 해석 잘해야 돼요. 재개발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니까 의한다. 하여야 한다. 맨 마지막 가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정비사업은 주로 거기서 합니다. 맨 마지막 가서 확 바꿔놓는 거. 4번 도시환경은 정비견의 인가부 등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지력 공부에 의한다. 두 개 있으니까 의한다가 맞죠. 5번 가로주택은 환지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 환지 됩니까? 안 되지. 관밖에 안 되지. 관리처분계. 답은 5번. 103번입니다. 도정법상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안 맞는 것은 1번이 아니네.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정비계 포함할 때는 주택단지 아닌 적. 그냥 말로 하세요.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재개발 도시환경은? 재개발 도시환경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재건축은 주택단지. 자, 동 플러스 전체. 동 얼마? 과반수. 전체 얼마? 4분의 3, 3분의 2. 주택단지가 아니면 4분의, 잠깐만요. 얘가 4분의 3이지.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니면 4분의 3, 3분의 2.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2. 이게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10분의 8만 열심히 암기했는데 5분의 4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5분의 4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10분의 8은 5분의 4요. 5분의 4. 그러니까 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4분의 3, 3분의 2. 몇 번 있나요? 2번. 10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수행자는 분양일정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며칠 내 현금 청산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90일. 2번 관리처분계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관리처분계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어차피 이거 내용 읽어도 몰라요. 몇 개 있어요? 많다. 하나 툭 있다 없다? 있다. 눈치로 풀어야지.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있다. 3번 관리처분계 작성할 때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안 미룸해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5번 정비사업식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처분 관리합니다. 답은 1번. 다른 것 다 몰라도 1번 아는 게 아니야.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 105번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그 대제 정정규모 이하로 축제하는 것은 철거하고 정정 이하니까 개축. 맞네요. 2번. 주요급을 해제하지 않고 그 대전의 다른 위치로 옮겼다. 이전. 3번. 한 층의 중간부마가 2개 층 만든다. 증축. 층수가 늘어나고 바닥면이 늘어난 거. 3번. 기둥을 2개 증제해서 바닥면을 넓혔다. 증축. 5번. 건축물이 재료 멸실되면 그 대전에 정정규모 이하로 했다. 재축. 6번입니다. 용도 잘못 연결한 거. 의원의 일정근생 맞네요. 1번 2종근생 맞네요. 바다면 300의 다중. 300을 퍼지 말고 다중은 뭐다? 2종근생. 동물병원? 병원. 간판이 병원이네? 무늬만 병원. 2종근생. 항만시설은 운수. 4번 틀렸죠. 107번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이 문제 나오면 패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시간 내에 푸는 방법 배워야 되니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생, 주거업무, 기타 해가지고 자 이제 올라가는 거 찾아야 올라가는 거. 첫 번째 영업시설에서 근생 너무 쉽네. 영업에서 근생 내려갔네요. 신고. 의료가 업무다. 의료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복주. 업무는 어디에 있어요? 주거업무 내려갔네요. 신고. 근생이 주거업무로 내려갔네요. 신고. 문화집회가 영업으로 내려갔네요. 신고. 전기통신 산업으로 전기산업 이거 올라갔네요. 허가. 답은 5번이네요. 일단은 지금은 자산전문 연교 근주기는 반드시 이 숫자 여기까지는 지금 정도면 이것까지는 압니다. 이것까지. 3, 4월 가게 되면 붙일 줄은 알아야 돼. 5, 6을 가게 되면 전체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3, 4월이니까 지금은 아직은 3월이니까 4월달 가게 되면 뒤에 29개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산전문 연교 근주기 이것만 했으면 됐고 108번입니다. 건축 허가와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중 대리행 인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받는다. 5. 중요하니까 암기하죠 이것은. 2번 위락 숙박에 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할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인정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철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 거부할 수 있다. 3번 건축을 받고 신고하면 건축을 받거나 신고하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적 신고한 것을 본다? 의대생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일일 문제 푸세요. 일일 문제 카페 와가지고 카페에다 매일 문제 일일 문제 풀고 답도 좀 달아보고 지금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1년에 끝내야지 2년 3년 다니면 안 되죠. 1년 딱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주는 것은 연습하는 얘기고 지금은 문제를 갖다 주고 그 밑에다 답 따서 그 본인들이 하는데 2순환 들어가면 지금 1순환 하고 있는데 2순환 들어가게 되면 답을 전부 다 열서로 다 채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답 어디 모른다 이러는데 본인만 한다고 본인만 열서를 채우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저 둘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남의 컨닝 못 한다. 그때 그렇게 해서 연습해야 돼 연습. 지금은 컨닝해서 맞추는데 그때 가게 되면 컨닝 못 해요. 자, 자물쇠 채우세요. 답 달고 자물쇠 채우세요. 그럼 우리 둘만 하는 거예요, 둘만. 그럼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 됐나 안 됐나, 그때부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쪽팔리면 안 들어도 괜찮고. 쪽팔리게 문제입니까? 합격하는 게 문제지. 쪽팔리는 게 문제냐고. 그러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고. 자신있게 해야 되는 거고. 자, 108번에 지금 3번 했고, 4번. 허가받고 5년 내 착수해야 되면 취소해야 된다. 5년 내 미착수 들어본 기억이 있긴 있습니까? 있답니다. 어디서? 주택법에서. 이거는 건축법 미착수 몇 년? 1, 3, 2 그래야지. 1, 3, 2, 1.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에서 공장 허가받으면 2년, 연장 1년, 1, 3, 2, 1. 주택법은 5, 2, 1. 미분할 5년, 분할 최초 5년, 최초에 2년, 연장 1년. 네, 그런 건 나중에 암기합니다. 5번입니다. 건축인의 심의받은 데가 심의 결과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 효력상지. 2번은 설명해 준 적 없어요. 2번은 설명해 준 적 없습니다. 단지 4번에서 끝내야 돼. 4번에서. 근데 2번 해준 적 없는데 이제 할 겁니다. 왜요? 작년 2번은 2011년도에 건축법이 신설이 됐고 그러니까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으면 2년 내 허가 신청해라.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는데 작년 간평사 시험에서 이 질문이 한 번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도 공부해야 돼 이제. 심의 거치고 몇 년 내 허가 신청해라? 2년.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이 상실. 답 4번입니다. 109번. 허가 제한, 건축법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매년 나옵니다. 매년. 1번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건축허가에 허가받은 거면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 갈상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거면 착공도 제한할 수 있고
2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 토지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이 허가한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에 심의 거친다. 중요고. 4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때는 국장에게 보고한다. 보고해야죠.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고. 5번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경우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은 1회 몇 년? 1년. 그건 암기해야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은 1번 필러티 그 밖의 이하 유사한 구조 부분이 주차에 적용된다. 필러티 그러면 뭐 생각해요? 일중주차장.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 다니면 제외, 주차구가 쓰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다 제외, 넷 중에 어느 것 다니면 포함. 근데 뭐로 쓴다고요? 주차장. 그러면 제외죠. 2번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것쯤을 어디 생각하고? 주유소. 지붕 끝에서 몇 메터 때? 1m 후퇴한수는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아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다고. 원래 바닥 면적 뭘 한다고? 벽의 중심선 똑 자르면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몇 메타, 1m, 끝에서 안쪽으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이 부분만 뭐라고? 바닥 면적이라고. 이 1m는 바닥 면적 제외하고 이것만 뭐다?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물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이 부분만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산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2번이. 3번 건축물의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덧줄뚝, 설비 덕트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태 보관함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5번 건축물 리모델링 경우에서 미관한산 열손실 방지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제외. 있어요. 그래도 제외. 바닥 면적은 시험 문제는 제외를 썼다고. 제외. 법에서 제외.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물어본다. 있는 것만 가지고.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제외.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외. 제외 포함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내용들 잘 알아야죠. 1번, 2번. 필러티 제외. 이러면 안 되지. 필러티 제외 포함? 조건 따져가지고 사람 다니면 제외라니까. 차 다니면 제외라니까. 주차 공간 쓰면 제외고. 공동주택은 제외고.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이고.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너대, 베란다, 발코니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제판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점을 뺀 나머지만 포함한다. 그런 부분 따로 해야 되고. 다락, 청고 1.5 이하는 제외. 경사지한테 지붕이 다락이면 1.8 이하까지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본 격이 있든가 없든가 어쩐다. 무조건 제외다. 무조건 제외. 그렇게 해야 된다. 11번입니다. 높이 제한의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전용주가 일반주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부 인접대 경계에서부터 다음 부분에 따라 높이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운다. 자, 9m 이하면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기역은 1.5, 니은은 2분의 1, 1번이네요. 112입니다. 도, 생, 틀린 것은 1번 300 미만, 9m 규모, 대리인이 정한 주택이다. 이게 법에 있는 겁니다. 300 미만 9m 규모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 2번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 당연하고 주거생활 해야 되니까. 명색의 도생입니다. 생활주택입니다. 주택. 독립된 주거생활 해야지. 3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얼마 이상이면 두 개 공간할 수 있다? 30 이상. 4번 원룸형 주택은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5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립하고 원룸형은 함께 할 수 없다. 연립하고 다세대 함께 할 수 없다.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뭐라 한다?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줄여서 뭐라 한다?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뭐라 한다? 퇴직자용 할 수 있다.
준주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하고 비도생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1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틀린 것은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한 지붕 두고 하죠. 한 지붕 두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건 뭡니까? 구분 소유 안 된 또 14제곱미터 이상 또 3분의 1 이내 또 건설기준 적용할 때는 한 세대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구분 소유 안 된 면적은 14 이상 3분의 2 이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한 세대를 본다. 이제 그래도 찾으러 가는 거예요.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 현관 설치? 당연하죠.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이 14 이상 50이야. 이거는 원룸형이요, 원룸형. 14 이상 50이야는 원룸형. 많이 봤는데, 물론 많이 봤죠. 원룸형에서. 세대 구분형 그냥 14 이상, 땡.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적 경계벽 설치. 맞는 말이죠.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호수 얼마 넘지 마라. 3분을 넘지 마라.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는 구분된 공간 세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본다. 114번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범위다. 틀린 거. 단독 20, 공동 20, 토생 30, 퇴직자용 30, 대지 만 20, 20, 30, 30만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인데 공동 중에서도 도생 30, 퇴직자용 30. 퇴직자용이 뭐라고? 원룸형 주택가 비도시형 1세대 이게 퇴직자용이에요. 그것은 30. 대지는 만. 누구한테 등록해요? 국장. 그래서 50이 틀렸고 115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 직장에 인가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죠. 건설은 시군구 인가. 공급은 시군구 신고. 리모델링은 시군구 인가. 1번 오네요. 2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자는 해당 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 확보. 이거 알아야죠. 하도 말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택조합 우주수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는 G경계분 지금 사업이 중단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자 설립할 때는 시군구 신고 틀렸네. 4번 시군구 정정 주택조합 조합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5번 주택자문 설립과 없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30세대 미만 증가하는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30세대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30세대 미만 늘어나면 리모델링 허가. 아파트 지을 때 30세대 미만 지으면 아파트 지을 때 30세대 이상 지으면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지을 때 30세대 미만 지으면 건축허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건축법, 주택법 차이점 아니까. 30 미만이면 건축법 허가, 32%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116번입니다.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퍼지 말고 말로 합시다. 첫 번째, 국가나 토지공사. 두 번째, 330만 이상은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내 해소가 어쩌고 저쩌고. 네 번째,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자체. 지자체가 단독을 한 것은 안 돼요. 이것은.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되는데 지자체하고 지방공사는 안 돼요. 단지 지자체하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 그것은 또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지방공사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국장의 승인 대상 아니라고. 1번 국가, 2번 토지공사, 3번 나오네. 지방공사가 50초가 출자. 5번은 330만. 이게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330만 이상이 어쩌죠? 뒤에 절대 함정 안 써요. 함정은 330만이지. 그러니까 330만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국장.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어쩌고저쩌고 국장. 그런 게 객관식 공부해야 된다고. 17번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틀린 거 1번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그겁니다.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하나 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두 가지가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게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장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고시한 거기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두 개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2번 공공택지 외택지는 분양가 상한 적용하지 않는다. 방금 실컷 떠들었죠. 공공택지 외택지도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적용한다. 틀렸죠? 자, 3번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제지역의 외자지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3개. 도생, 경제지역의 외자지,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적용 안 한다. 4번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비는 공공택지 택지비 거짓말 말로 공공택지 택지비 뭡니까?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 택지비는 감대가 플러스 부대비용.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돼. 118번입니다. 5번 있네. 분양가 구성함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 그게 부대비용이요. 중요한 것은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에 약하게끔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없으면 안 물어보지. 있다. 118번 투기관리직에서 입주와 선정된 지에 전매 가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간다. 수도권 이전은 제외한다. 둘, 전원이 상속도 이사간다. 셋,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해주료. 넷, 이협. 다섯, 이주대 등록. 여섯, 경공매. 일곱, 일부 정역. 그러면 답은 뻔한 게 아닙니까? 1, 2, 3, 7. 1. 전원이 다른 도시. 수도권 제외. 2. 전원이 상속주택. 3.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해주료. 7. 일부 정역. 그 중에서 틀린 거 나온다고. 몇 번이요? 5번이지. 전부 증여가 아니고 일부 증여. 119번 농지 소유상은 틀린 거 보지 말고 농지 소유상은 하나 둘 셋. 하나 상속 농사한집은 만 이내. 8년차 경작 이농 만 이내. 그 둘은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 주말농장 1000 미만. 그때 1000은 세대는 전부 합산. 끝. 1번 농업인은 소유상한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번 8년생 경작 이능하면 만 이내. 3번 상속 농지 취득한 데는 소유상한 적용받지 않는다. 아니지. 상속해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적용받아요. 농사 지으면 안 받는 거고. 얘 틀렸어요. 주말 체험용 노임은 1000 미만. 5번 국가는 소유상한 없습니다. 120 농지보존부담금 납부무가 없는 것은 간단하게 실질적 전용이 아닌 것은 1번 신고했답니다. 2번 국가 간답니다. 3번 타용도 일시 사용을 받았답니다. 4번 협의 완료 농지를 전용합니다. 5번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다. 실질적 전용이 아닌 것은 3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복구 조건 허가니까 잠시 쉬고 다시 농지로 복구 되돌아와야 되니까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것은 지금은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쉽고 이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 모의고사 빨리 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문제가 쉽고 어렵게 이 두 달이라는 기간 빙 돌면 쉬운 거지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배우기 분명히 배웠는데 나중에 열받는 거 점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놔뒀다가 좀 한참 더 있다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국계법 시작하겠습니다.